오늘 촛불 집회가 지난주와 다른 점은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퇴임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물러나라, 즉시 퇴진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황교안 대행이 행보를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과연 대통령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사 회장을 임명을 했어요. 마사 회장 임명한 게 굉장히 인사권, 굉장히 큰 위치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이 강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보수 1세의 인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용꿈이라도 꾸는 것입니까? 한시적인 권한대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네, 야당에서 용꿈을 꾸지 마라. 그래서 용꿈은 대통령 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보수 세력 일부 내에서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우리 대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 대행의 속내가 굉장히 궁금한데, 세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 용꿈을 꿈꾸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김구식 교수님이 또 두 분과 다른 걸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먼저 김구식 교수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꿈을 꾸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용꿈을 꾸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꾸고 있다기보다 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이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과도기를 책임질 권한대행이 아니라 탄핵 심판 인용 기간이 길어지고 그 이후에 60일 동안의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권한대행 할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행보, 광폭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황교안 총리가 지금 친박을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가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이 들어옵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친박의 꽃가마를 탈리는 지금 만무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박은 저렇게 사직성의 각오로 당을 지켜가지고 고수해서 당을 끝까지 갈 텐데 그다음에 친박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그 몇 개월 동안에 대중들 앞에 나타나고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진행되는 정치 상황을 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충분히 용꿈을 꿀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꿈을 꿀 수 X라고 했는데. 네, 용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퇴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퇴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에 그대로 앉혀놓은 것이지 황교안 총리를 인정을 해서 앉혀놓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마사협회장을 임명한 걸 보면 그 공공기관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좀 무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사회 자체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을 주문은 되고요. 유급하게 빨리 임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사회를 빨리 임명을 하고 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광폭적 행동은 맞는데 이게 어떤 친박이랄지 청와대랄지 박근혜 대통령 어떤 교감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나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어떤 견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권에 대한 용꿈을 꾼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대선 전국에서 용꿈을 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는 모습을 아마 보일 겁니다. 그거는 용꿈과 관계없이 본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만약에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황교안 권한대행을 더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이 전제됐을 때 혹여나 마음이 바뀌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몇 개월이더라도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삐걱대고 있는데 앞으로 협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짧게
한마디씩만 전망해 주시죠. 협치를 해야죠. 지금 사실은 촛불 집회, 맞불 집회 이렇게 매번 이제는 대한민국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 수장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족한 정당성을 국회 권력인 입법부가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입법부의 여야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권한대행 사이에 여야정 협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나마 공백 있는 국정을 빈틈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고요. 야당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너무 여당을 배제하려고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당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당이 들어와서 야당의 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 압도적인 도덕적 정당성으로 여당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좀 넓은 포용력을 보이고 황교안 총리도 좀 오버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협치를 하는 것이 저는 당장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황교안 총리의 지금 행보를 보면 사실 협치가 좀 쉽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협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에 관해서도 지금 뭐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출석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협치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나는 어떻게 권한대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협치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뭐 당연히 네. 협치는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성격상 그렇게 소통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야당과의 협치를 가능하게 중간에 물꼬를 터줄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이번에 당선된 정우택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 비박 갈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게 있다라면은 이 혼란한 국정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치의 마중물이 되는 것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이런 부분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협치가 잘 돼서 이 어지러운 전국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작은 사이다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